정부는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관료들의 책임 같은 것들이 많이 운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관료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많은 책임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일하십니까? 관료 사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다른 이유도 물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지.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그거든. 네, 관료들에게 약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관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오히려 여당은 여당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누가 여당이 됐든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너무 정부가 나아간다 싶으면은 좀 제동을 걸어주고 타협하고 조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너무 못했죠. 전혀 민심을 반영하고 그 독주를 막을 그 역할을 전혀 못했던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 윤 전 대통령 자체가 사실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게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 검사 때부터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 성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도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 라인만 챙기고 자기 식구를 굉장히 챙기고 그래서 법치라는 생각 자체도 그 공적인 마인드로서 법치라는 생각보다는 처벌하는 처벌권 그 행사를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대로 국정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거를 견제를 해줄 만한 주체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뭡니까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을 세운 다음에 결국은 지금의 여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야당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죠.